이티제가 덜 계획적이었어요. 연애에서는.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통 ISTJ라고 하면은 무조건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잖아. 얘가 ISTJ인데 여행 갈 때 계획도 안 세우고 나 안 좋아하나?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근데 그건 좀 너무 섣부른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런 낭만적인 부분 이런 건 좀 포기를 했거든요. 차라리 원하는 정답을 알려주고 그걸 입력시키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. 슈퍼 진지하고 보수적이다. 그렇죠. 진지충이지.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. 말도 잘 안 하고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. 근데 진지한데 연인이랑 있으면은 그렇게 진지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해요. 장난도 많이 치고 장난스러운 얘기도 하고 잘 웃고 좀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미지랑은 좀 다른 유머러스한 면을 연인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던데?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ISTJ는 사회적인 모습하고 연인이나 배우자랑 같이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아예 거의 정반대인 것 같아요. 뭐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연인이나 배우자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많이 놀랄 것 같아요. 회사에서는 이 사람 별로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무슨 말하면 로봇처럼 얘기하고 엄청 업무적으로 딱딱한 사람인데 배우자나 연인이랑 같이 있으면은 웃기도 많이 웃고 또 귀여운 모습도 애교도 부리고 말투가 달라요. 아예 말투, 말투가 목소리, 달라요. 표정 이게 아예 다 바뀌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진지하고 그런 ISTJ의 특징들은 사회적인 남들이 본 ISTJ의 특징인 것 같아. 이건 근데 진짜 좀 강한 편견 같아. 나의 내밀한 부분을 모르는 대부분이 봤을 때 모습인 거니까. 맞아. 뭐 편견은 아니고 사실이긴 한데 다만 이제 연인이나 배우자랑 같이 있을 때는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ETJ 상대해 줬을 때 염려되는 그 편견이 크다는 거죠, 이 부분이. 이 사람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뭔가 차갑고 로봇 같은데 그럼 견해를 해서도 나한테 막 애정 표현도 하나도 안 해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? 계속 진지하게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편견, ETJ에 대한 연애의 편견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거는 진짜 편견이 맞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이제 ISTJ인데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은 진짜 맨날 이렇게 진지한 얘기만 하고 재미없고 이 사람은 잘 웃지도 않고 면접 보는 것 같고 얘기하면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둘만 있는 시간이나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완전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거니까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ETJ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연인한테 완전히 180도 달라진 막 애교스러운 모습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대가 가진 그 기질과 그 텐션에 그대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. 텐션이 그냥 좀 평균적이거나 평균 이하다 싶으면은 자기도 애써서 더 막 텐션이 높아지거나 더 밝은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. 그냥 그 상대의 그 텐션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 단계를 이렇게 좀 밟아가는 게 그게 난 멋져 보였어. 그래서 어쩌면 ISTJ의 그 사회적인 모습이 워낙에 진짜 너무 텐션도 낮고 사람이랑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표정이나 표현도 없으니까 비교적 이제 연인이랑 있으면은 그게 좀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지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완전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것처럼 바뀌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ISTJ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면을 보고서 저 사람은 너무 재미없고 너무 애교도 없을 것 같고 로봇 같을 것 같다. 그런 편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맞아. 남편이 이렇게 막 로봇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막 저한테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러면 진짜 자주 막 잘하고 막 춤도 추고 뭐 했자 이런 말도 엄청 잘 써요. 그 주변에 ISTJ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리고 그 ISTJ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 상상이 가시나요? 하지만 배우자가 원하면 그 배우자가 그런 성향이라면 또 바뀌더라고요. 맞아.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. 그래서 저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잖아요.
또 ETJ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변화를 싫어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. 그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변화를 진짜 싫어해요. 변화는 ETJ한테 불안함과 동의어인 것 같아.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? 근데 보통 이제 ISTJ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하거나 아예 업을 바꾸는 전업을 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.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한 직장에서 나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바라거든요. 그 조직에서 뭔가 나의 어떤 실적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를 이제 바라거든요. 근데 이걸 연애에 대입해 보면은 상대가 정말 예측 불허한 사람이라면 좀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유학 간다고 한다든지 갑자기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편입을 준비한다든지 뭐 상의 없이 갑자기 아니면 정말 갑자기 워홀을 간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부부라면 마찬가지로 갑자기 회사 퇴사한다고 나 사실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일단 퇴사할게 일단 퇴사하고 그래야지 내가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믿고 기다려줘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난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랑 계속 이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뭐 부부라면은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너무 완강하게 나오는데 그 완강함에 더해서 어디로 튈지 몰라. 아 그러면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상황. 그러면 기한을 두면 그건 괜찮아? 예를 들면 나 지금 그냥 갑자기 퇴사하고 하고 싶은 거 찾고 싶은데 한 3달 보고 있어. 딱 3달까지만 내가 찾아보고 안 되면 그냥 다시 직장 들어갈게. 3달만 기다려줘. 이렇게 뭔가 기한을 둬. 그러면 그건 괜찮아? 기한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 기한을 제시하는 건 기본인 거고 근데 일단 퇴사를 하겠다는 거면 안 되지.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험을 들어오길 바라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는 거야. 좀 현실적으로. 근데 만약에 뭐 회사에 진짜 9시부터 6시까지 묶여있는 분들은 뭐 진짜 주말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만약에 상황이 많은 분들은 그러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갈 시간이 없잖아, 분리적으로. 그래서 ISTJ한테 중요한 거는 기한보다 결과가 중요해요.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, 9to6 맨날 회사에 묶여있다. 근데 뭘 다른 걸 하고 싶어. 그러면 퇴근 이후에 뭐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던지 아니면 퇴근 이후에 뭘 해서 하여튼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. 그래서 나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뭘 잃었다. 지금 상황에서 나 이렇게 회사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만큼 열정이 있다는 걸 결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. 자기가 바라는 그 결과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같은 거잖아. 라이센스나 뭐 시험의 성적이 시험 성적인 거잖아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직군일 수 있는 거잖아. 그럴 때는 그럼 학원만 다니고 공부만 하고 이 모습의 결과물을 보여주면 되지 않나? 물론 학원만 다니고 공부만 하는 모습을 길고 꾸준하게 보여주면은 가능하죠. 최소 6개월 이상, 한 1년 정도는 해야 이 사람이 좀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ISTJ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어떤 스킬도 없고 뭐 현실적인 준비를 안 하는데 맨날 말로만 난 뭘 할래 그래서 지금 퇴사해야 돼 라고 말하던지 아니면은 나 지금 이 학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일단 학교 나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야 근데 그게 의대야 이러면 좀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.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나도 내가 어디까지의 이 성과를 낼지 모르고 내 역량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일단 퇴사 후 여기에만 좀 전념해서 이걸 갈고 닦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. 그런 생각 들 수 있지. 그래서 나는 일단 퇴사를 하고 싶어. 어차피 이 회사에서는 뭐 내가 뭐 흡입도 못 느끼겠고 그런 성취감도 못 느끼겠고 난 일단 퇴사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찾았으니까 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여기에만 집중해서 몰두해서 공부할래 이럴 수 있잖아. ISTJ한테는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런 언행은 책임감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를 대하는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좀 뭔가 의심이 좀 가기 시작할 것 같아. 아니 그래서 막 7년 다녔어. 오랫동안 다녔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. 그리고 내 지금 나이도 있고 나 지금 아니면은 좀 이제는 기회가 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당장 그만둘 수 있잖아. 그런 경우에는 이미 회사를 7년 다녔죠?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이 사람의 스펙이 되는 거지. 그 연인이나 배우자 입장에서. 그리고 7년 다녔으면 퇴직금 나오죠? 퇴직금 나오고 모아둔 돈 있을 거죠? 그게 일종의 그 스펙이다. 그걸 보고 이 사람은 현실적인 준비가 뭐 다는 아니지만
당장 어쨌든 경제적인 그 여건이 되고 한 1년 정도는 정말 퇴사하고 올인할 수 있겠구나. 여건이 되겠구나. 일단 거기에서 이제 통과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7년 동안 이 다니기 싫은 회사를 참고 다녔고 책임감 있게 정말 열심히 했구나. 이 사람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구나. 이게 이제 납득이 되는 거죠. 그럼 납득이. 그게 7년이 아니고 미니멈 몇 년이야 그럼? 물론 딱 정해놓은 건 없어요. 근데 이제 똑같은 ISTJ라고 음.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 1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편이잖아요. 그 책임감 면에서만 봤을 때 이 사람 좀 책임감이 없고 결혼 상대로 괜찮을까? 이런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. 그럼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 말을 일단 무시하고 나 일단 질렀어. 근데 진짜 좋은 결과물 냈어. 그러면 그건 괜찮아? 그건 괜찮은데 내가 반대했는데 이 사람 내 말 안 듣고 나가서 좋은 결과를 냈다. 그러면은 괜찮죠. 그러면 이제 괜찮았어. 내가 틀렸구나. 내 방법이 틀렸구나. 이거 인정하지. 그러면 좋은 결과를 냈어? 근데 그 다음에 나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대. 그럼 그때는 그러면 또 달라? 그러면 하라고 할 것 같아. 아 진짜? 경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미 입증을 했잖아. 어떻게든. 그러니까 나 머리로 이제 이해 가잖아. 이 사람은 어쨌든 노력하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. 또 다른 도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제 첫 번째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는 그 상황은 참 이제 서로가 아마 힘들 것 같아요. 거기서 또 깨어질 위험이 크다 그쵸. 이거가? 깨어지면 좀 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게 뭐 부모님이든 남자친구건 배우자건 도전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ISTJ 입장에서 바라는 거는 불안해하지 않게 그러니까 조금의 배려를 좀 해달라는 거야.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지. 근데 나는 이제 불안하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여? 예측할 수 없는 행동?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무모한 행동? 그러면 난 좀 불안하니까 이 나의 불안을 좀 잠재워줄 수 있는 말을 해주던지 어떤 말? 근데 말로는 안 된대. 그러니까 뭐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주던지 결과가 있어야 된대. 그러니까 결과를 못 보여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과 이해를 좀 구해달라는 거지.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의 계획을 알려달라는 거야? 응. 그 계획이 없으니 그 계획을 만들려고 퇴사를 한 건데 당장 계획이 없으니까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. 만약에 근데 그거를 나 하기 싫고 못한다? 그 ISTJ 배우자나 연인 요구했는데 나도 그거 못한다고 한다. 그러면 ISTJ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를 진지한 관계로 생각 안 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. 그게 진짜 계획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ISTJ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되게 철없고 세상을 좀 모른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. 물론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. 근데 나 같은 사람의 성향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.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낮게 봐. 되게 보수적으로.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죠. 그러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좀 불안감이 낮아지는데? 가장 좋은 거는 그 사회적 그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합격증이나 추천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. 근데 그게 안 된다. 그걸 준비하는 상황이다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최대한 본인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뭐 타임 테이블을 작성할 수도 있고 너무 좀 로봇 같고 사무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전 연인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ISTJ가 또 책임감 빼면 시치잖아요. 그런 성향에 비춰 봤을 때 책임감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. 이거는 책임감이 없다라고 인식될 수 있어요. ISTJ한테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이해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오늘은 ISTJ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각각의 특징이 연애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. 제가 ENFP 입장에서 ETJ 배우자를 뒀을 때 ETJ의 특징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 ETJ 그 특징만을 가지고 연인으로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염려되는 ETJ의 그 뚜렷한 특징들이 연애했을 때 단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장점으로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ETJ 특징 때문에 망설이거나 연인이 되기를 망설이거나 뭔가 좀 더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내려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
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